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은 좋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영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좀 겹치긴 했는데 이런 거예요.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긴축을 일으키고 유동성을 줄이기 시작했다. 최종적으로 부동산도 못 버틴다. 미국도 꺾였다. 이런 얘기들인데 상당히 일리 있고 논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전문 영역은 아니잖아요, 거시경제학이. 하지만 이거에 대한 공부가 당연히 돼 있기 때문에 요거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일단 미국은 긴축을 하고 있죠. 금리 마구잡이로 올리고 있고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뒤도 안 돌아보고 있어요. 파월이 가장 터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논란의 중심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있죠. 11월 달에 중간선거나 다름없는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죠. 중간선거라고 불러도 됩니다. 그런데 의아하죠. 대선도 아니고 중간선거인데 물가를 잡기 위해서 왜 앞뒤 물불 안 가릴까요? 바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때문인데요. 지지율이 안 나옵니다. 지지율이 안 나오면 뭐가 문제냐? 이분은 지금 나중에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공화당이 막 치고 올라오는데 특히 트럼프 형님이 저 뒤에서 팔짱 끼고 골프채에 휘두르는 연습을 하고 있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물가 잡아야 됩니다. 물가를 왜 잡아야 되느냐? 유명한 토마 피케티 교수의 21세기 자본을 읽으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일어나면 일단 자산으로 다 가요. 주식이 오르고 부동산이 오릅니다. 그리고 물건이랑 이거저거 다 오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임금이 올라요. 근데 임금이 제대로 안 올라가면은 올라간 물가에 사람들이 일을 해봤자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유혈사태, 특히 정치인들이 정말 싫어하는 정권 교체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미 중간에 막기 늦었어요. 자산가치 폭등했고 물건값이 다 올라갔어요. 이건 못 막아요. 그 와중에 중간에 하필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졌잖아요. 타이밍이 정말 의심할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에요.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는. 그래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요. 임금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물가가 더 빨라버리니까 물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간선거 전까지 이뤄내야 됩니다. 아니면 우린 끝까지 하겠다는 이미지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파월이 이번에 얘기를 했잖아요. 나중에 금리를 다시 내릴 확률이 높지 않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거는 가봐야 알아요. 말을 바꾼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한국으로 넘어오죠. 한국은 미국을 따라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을 따라 안 올려도 돼요, 여러분. 강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한국 정부가 미국 금리를 따라 올리지 않는다? 이거는 나라를 제대로 운영할 마음이 없다고 보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살거든요. 대기업들이 굴리는 게 맞긴 맞아요. 물론 뭐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일단 팩트는 팩트니까. 자, 그런데 수출 기업이 환율 때문에 망하는 수가 있어요. 지금 이미 1350원 이거 가지고도 망하네 마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정말 지금 치명적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환율 때문에라도 금리가 중요해요. 왜?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높으면 돈이 다 빠져나갑니다. 한국에 있는 돈이 다 빠져나가게 되면 안 되고 환율이 변하면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 단가가 확 바뀌어버리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사업이 유지가 불가능해져요. 어쨌건 그래서 한국은 여태까지 미국 금리에 맞춰서 금리를 조율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어요. 즉 유동성을 줄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유동성으로 한번 가보죠. 유동성이 줄어든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책을 읽어보시면 유동성은 한국에서 줄어든 적이 없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M1, M2 돈은 계속 뿌려댔어요. 여러분 돈을 뿌렸잖아요. 여러분한테 돈을 막 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시 가져갈 수 있어요? 어떻게 가져갈 건데요? 여러분한테 가서 뺏을 거예요? 그건 범죄예요. 불가능해요. 유동성은 줄일 수가 없고 줄어든 적도 없고 앞으로 줄어들 일이 없어요, 여러분. 유동성이 기적적으로 멈출 수는 있어도 유동성을 줄일 수는 없어요, 여러분. 왜? 유동성이 어쨌건 계속 풀렸고 빚으로 들어가고 있고 앞에 빚을 뒤에 빚으로 갖고 있고 뒤에 빚을 그 뒤에 빚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운영 자체가 이걸로 되고 있어요. 붕괴될 수도 있죠. 망가질 수도 있어요. 이러다가 기업이 뻥 망하면 은행이 망하고 은행이 망하면 개인이 망하고 개인이 망하면 뭐 국가가 망하고 이런 식으로 다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완전 빚잔치를 하는 있는 거죠. 건전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이미 이렇게 완성이 돼 있어요. 여러분 기업 중에 대출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국가요? 부채 덩어리예요. 개인이요? 다 부채 있잖아요.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시스템은 돌아갑니다. 그래서 유동성에 이미 중독이 돼 있고 유동성으로 돌아가고 있고 빚으로 돌아가고 있는 게 지금 이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예요. 아닌 국가도 있긴 하지만 한국은 일단 거기에 소속이 됩니다. 자, 그러면 유동성이 줄어드는 게 아니면 뭐냐? 유동성이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드는 거지 유동성이 줄어드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유동성을 줄이면은 어떻게 되냐면
국가가 아작이 나요. 경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부채를 뒤에 부채로 못 갚게 되니까 부도가 나는 곳들이 생기면서 연쇄 부도가 일어납니다. 뭐 IMF 때 같은 데 생각해 보시면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국가 이거 바라지 않아요. 정권 바뀝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계속 빚으로 돌릴 수 있도록 유동성은 연결이 되는데 이 속도를 늦춘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어쨌건 돈은 계속 풀리는 거고 이미 풀린 돈은 사회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이 풀리는 동안에 빨리 풀린 만큼 부동산이랑 주식으로 돈이 많이 갔고, 여러분 비트코인이란 영역이 생겼는데 보세요. 비트코인 폭등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시중에 돈이 많은 거예요. 공모주에다가 비트코인에다가 주식에다가 코스피 코스닥에 부동산에다가 거기를 다 메꾸고도 차 넘칠 정도로 돈이 많이 넘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쉽게도 나한테 돈이 안 왔어도 돈은 풀리긴 풀린 거예요. 근데 이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엄연히 따지면은 물론 과도하게 올랐던 집값은 조율이 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집값은 서서히 다시 올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여러분 되게 억지스럽게 들리시겠지만 40년 동안의 아파트 역사를 보잖아요. 진짜 우상향했어요, 여러분. 서울 아파트는 우상향했어요. 장기적으로 들고 가면은 어쨌건 간에 다 이득을 봤단 말이에요. 물론 타이밍을 완전 잘못 맞췄거나 정말 잘못된 상품을 샀으면 마이너스가 나겠지만 100%인 곳은 없잖아요. 어쨌건 유동성이 풀린 것에 비례해서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올라왔던 게 사실이고 앞으로도 이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순간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올랐다고 생각이 되면 타이밍을 보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잘 모르겠다면 앞으로 유동성은 계속 풀릴 거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어느 정도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역사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좀 더 논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좀 오락가락할 수는 있지만 우상향 할 것이다, 물가 상승분은 반영할 것이다, 아니면 그 이상 반영할 것이다, 서울은 땅이 희소하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동성이 긴축을 하면은 있던 게 확 쪼그라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든 만큼 아파트나 자산시장이 올라가는 속도가 느려지는 거고,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코스피가 올라간다고 종목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고 서울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건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저는 공부한 바로는 어차피 시간이 지나가면서 물가가 올라간 것만큼 아파트 가격도 올라간다고 보는데, 지금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일단 건설 원가가 엄청 올라갔어요. 이게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두고 봐야 되는데, 시공사들이 뭔가 이 택지를 분양받거나 시공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약간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어요. 전 좀 당황스럽거든요. 왜냐면 돈 될 때 마구잡이로 짓잖아요. 근데 또 그렇게 얘기하자니 구축 아파트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요런 식으로 진짜 의견이 되게 분분해요.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풀린 돈에 대해서 얘가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해서 의견이 되게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인 해석은 전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유동성을 풀었다가 유동성이 풀리는 속도가 느려졌죠. 그런데 지금 이대로 금리를 올리면은 개발도상국들 중에서 망하는 곳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결국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다시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은 중산층, 그러니까 주식이나 아니면 미국 경제에 신경을 써야 돼요. 왜 그러냐면 민주당에 비해서 공화당은 이 국가 중산층을 살리는데 엄청나게 집중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공약이 기반이 돼 있어요. 그러면 민주당도 당연히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미국에 있어서 만약에 그걸 부양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요, 다시 돈을 풀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언제가 될지는 저도 못 맞추겠지만 지금 이 기조가 계속 갈 수는 없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해피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돈이 풀릴 때 사람들은 해피해요. 지금 긴축하니까 불행해 하잖아요. 특히 미국을 보세요. 해피하게 만들어놔야 표를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대로 가서 일단 물가를 잡았다고 쳐요? 중간 선거를 넘겼다고 쳐요? 그럼 대선이 다가올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다시 돈을 풀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모든 게 제 이론이고요. 아무도 못 맞춰요. 정치인들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런 기간도 있겠지만 결국 유동성을 푸는 기준은 멈출 수가 없고, 미국이 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전 당장 푼다는 뜻이 아니에요. 미국이 유동성을 다시 풀면은 한국도 따라서 풀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또 환율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길게 봤을 때는 지금 이 기조가 계속 가긴 어렵다? 이게 지금 풀렸던 유동성이 뒤로 빠꾸 하는 게 아니에요. 느려진 거지. 그리고 한국 부동산 시장은 미국 부동산 시장과 달라요. 이건 뭐 제가 또 기회를 봐서 영상을 만들면 되겠지만, 미국은
자유시장, 정상시장이고 한국은 개입시장이기 때문에 다르고, 미국은 지금 자유시장에서 걔네는 가을이 학기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하반기 때 가격이 꺾인단 말이에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인플레이션, 지금 뭔가 긴축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긴축이 맞다. 긴축이 맞지만 음악이 끝나거나 음악이 완전 종료가 된 게 아니라 음악이 느려진 거다. 그리고 음악이 느려진 이후에 어떤 정치적인 요소를 봤을 때 다시 유동성이 풀리면서 음악이 원래 속도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한 의견은 정말 다양해요. 왜냐면 이거 거시경제학이고 정말 공부할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의견이랑 한번 비교해 보시고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저보다 유명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또 댓글에서 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